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 사실상 이미 갔을 때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여서 20일 후에 뇌서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. 경찰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그 피해 아동 C에 대해서 그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그다음에 욕조물에 아이를 빠뜨려서 흔히 생각하는 물고문이죠. 그렇게 학대하는 영상이 확인이 됐습니다. 참 끔찍한 일입니다. 생활고 때문에 주말에도 맞벌이로 일을 해야 되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위탁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학대를 받아서 이 아기가 숨졌습니다. 생후 15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. 지난달 10일에 이 위탁모에게 맡긴 지 넉 달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. 다른 아기들도 학대한 게 드러났습니다. 이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배 교수님, 숨진 A양이라고 칭하죠. 15개월 추가로 확대가 확인된 2명의 아기도 생후 6개월, 18개월 이렇습니다. 아직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기들일 텐데 먼저 숨진 A양 어떤 일을 당했던 겁니까?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우유 200cc 정도만 주고 네. 좀 이제 머리 쪽 부분을 많이 좀 때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에 방치해 갖고 사망하게 되는 3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. 네. 나머지 그 18개월 된 B군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일종의 약간의 고문 형태가 되는 형태, 화상이 나오던 고문이 되는 거고요. 네, 아까 부장검사도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. 예. 네. 아마 그것은 6개월 난 C양 같은 경우와 이것이 그래요? 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방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물을 이용해서 일종의 그 어린아이들을 고문한 형태로 아주 잔혹한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.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이제 물 속에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숨 못 쉬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. 이게 어떻게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까? 물고문 같은 부분.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제 담당 의사였습니다. 네. 응급실로 데려갔는데요. 담당 의사가 진료 도중에 이제 이 규정이 있습니다. 의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이 외력에 의해서 네. 벌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갖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네. 결국은 현명하게 판단하셔갖고 이것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물고문 이게 동영상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확인이 된 건가요? 휴대전화.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자기가 고문하면서 그걸 또 찍었던 거예요. 그게 왜 그랬을까요? 도저히 이 상황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.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사망을 했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의사분의 대처는 꽤 현명했다 이렇게. 예, 그렇죠. 근데 이 의사분 입장에서도요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본 응급실에서 본 아이들 중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아이였다. 그러니까 지금 우유를 200cc밖에 안 줬다는 것도 왜 그랬냐면 장염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설사를 해서 자꾸 뭐 이렇게 배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불편하게 만든다고 아이를 굶긴 겁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영양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. 설사하면 더 잘 돌봐. 더 잘 돌고 바로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설사를 한다는 여러분 그냥 굶긴 거예요. 네. 그리고 뇌출혈 결국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밝혔지만 뇌출혈이 일으켜서 뇌출혈을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경험이 있거든요.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바로 데려가지 않고 또 바로 데려가면 외상 같은 것들이 드러날까 봐 상당 시간 데리고 있다가 데려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됐었던 상황인 거죠. 그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그냥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.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도 위탁모 김 씨가 내가 얘 엄마다 거짓말을 했고요. 또 아이 이름도 다른 아이 이름으로 굳이 병원에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숨기려고 한 겁니다. 그렇죠. 이 학대가 이전에도 이 아이한테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. 사실은 엄마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잔혹한
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,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위탁모 김 씨에 대해서 한 5차례, 네. 5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웃에서 5번을 신고를 했고 그중에 한 번은 지금 말씀하신 물고문 당했다고 하는 아이에 대한 거였어요. 근데 이도 화상을 입었는데 아동학대 기관에서는 일단 강제 수사를 한다는 게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말 못할 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위탁모가 계속 능수능란하게 네, 거짓말을 그렇죠.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경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는 아동국이라고 그러는데 아동국이 경찰 역할을 해갖고 바로 분리시킵니다. 그래서 아이를 안고 와서 그 상태에서 바로 보호자가 전환이 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진료를 하면서 아동 학대 부분을 외력의 연관이 확인합니다. 우리는 그 중간 시스템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동 그 학대 경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요. 근데 처남이 운동을 좀 과하게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끙끙거리는 소리 나고 벽에 이게 운동기구 같은 걸 떨어뜨리는 소리, 운동기구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이웃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바로 신고를 했고 그랬더니 바로 집 밖으로 영장이고 뭐고 필요 없이 집 밖으로 쫓아냈고 1시간이 넘도록 집을 샅샅이 수색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니까 비로소 집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의 그 정도로 아이의 안전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물어보면은 그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기 부모를 위해서. 그리고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물어보지 않고 외력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들,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매뉴얼이 우리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. 신고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아동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어떤 매뉴얼이 없다 지금. 그렇죠. 그래서 그 사람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. 지금 이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진술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배 교수님, 지금 이 위탁모 김모 씨라는 분, 이분은 보니까 학대받은 아이들이 지금 사건에서 나와 있는 3명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에서는 왜 애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. 본인 얘기로는 그렇습니다.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고, 그리고 이제 이전에 본인이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은 프로파일러인 저 입장이고, 이게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, 이런 경우를 머시 머더, 이렇게 자비살인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. 말하자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주로 학대해서 살해하는 방식의 공격 방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원인과 실제의 행태를 구분해서 처벌을 하되 동기를 따져서 이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배 교수님, 이게 지금 맞벌이 부모들, 내가 도저히 아이를 볼 수 없어서 주말에도 맡겨야 되고, 보통 때는 물론이고요.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베이비시터들 고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이런 분들 지금 불안할 텐데, 이거 베이비시터 지금 이 사설 위탁모라고 돼 있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,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지금은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등록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유아 보육과 정도에서 그 교육을 받고 아니면은 일단 사설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걸 둘이 그러니까 쌍방 간에 계약을 맺어갖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차제에 이런 걸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오늘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역시 부모들이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거,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